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 테이블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대화가 부드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으로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젊은 여성을 관찰하고 있었죠. 서지수는 아들 강도윤이 처음으로 가족 자리에 데려온 여자친구입니다. 화려한 명품 원피스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귀걸이, 완벽하게 정돈된 메이크업까지 겉으로 보기엔 흠잡을 데 없어 보입니다. 어머, 이런 근사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강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났다고 해서 기대가 컸네. 지수는 수줍은 듯 미소를 지었지만 강만호의 날카로운 눈은 그녀가 스테이크를 자르는 서툰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은 익숙한 듯 보였으나 기본적인 식사 예절이 부족해 보였지요. 야채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고기만 골라 먹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지수 씨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강만호가 물었습니다.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하고 있어요. 주로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고 있죠. 대화가 이어질수록 강만호의 마음속 의구심은 커져갔습니다. 지수의 대화는 대부분 명품,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가장 반짝이는 순간은 강도윤이 선물한 명품 가방을 자랑할 때였죠. 도윤 씨가 이번에 새로운 차를 사주셨어요. 전 정말 행운아인 것 같아요. 식사가 끝나고 강만호는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비서가 노크 후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저녁은 어떠셨습니까? 강만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비서, 내가 늙어서 그런지 요즘 젊은이들이 이해가 안 돼. 우리 도윤이가 저런 여자와 결혼한다면. 강만호는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장비서, 내일부터 특별한 계획이 있네. 그렇게 백만장자의 특별한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만호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회장실에 호화로운 슈트 대신 낡고 해진 옷을 입고 몇 날 며칠 씻지 않은 듯한 지저분한 외모로 변장했죠. 이제 그는 강남의 부유한 회장이 아닌 거리의 한 노숙자로 보였습니다. 아침 8시 강남 한복판.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길목에 강만호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지수가 자주 가는 카페 앞에 앉아 머리를 푹 숙인 채 지나가는 행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그를 알아보고 공손하게 인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피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럴 수가. 강만호는 중얼거렸습니다. 겨우 몇 시간 만에 세상이 그를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죠. 얼마 지나지 않아 화려한 원피스를 입은 지수가 카페를 향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만호는 심호흡을 한 뒤 그녀 앞으로 다가갔어요. 아가씨, 죄송한데 밥 좀 사 먹을 수 있게 10,000원만 줄 수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수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비키세요. 더러워요. 강만호는 조금 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제발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러자 지수의 표정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더러운 거지 주제에 감히. 날 만지지 마세요.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핸드백을 꼭 쥐고 서둘러 카페로 들어갔어요. 강만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될 뻔한 여자의 진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죠.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는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강만호는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와 비서를 불렀어요. 장비서, 서지수라는 여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보게. 이틀 후 비서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강만호의 집무실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 서지수 씨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강만호는 파일을 열어보고 놀랐습니다. 지수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사실상 빈털털이었어요. 고급 아파트는 월세였고 명품은 대부분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 빚으로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화려한 삶과 달리 그녀는 억대의 빚을 지고 있었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비서가 지수의 SNS 비밀 계정 캡처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재벌가의 시집가서 빚 갚을 날만 기다린다 키읔키읔 나는 글과 함께 도윤과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강만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깃들었죠. 아들을 불러. 그날 저녁 도윤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행동에서 드러나는 법이야. 강만호가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결정해라. 내가 강요하진 않겠다. 다음 날 도윤은 지수와의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조용한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죠. 도윤 씨,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지수가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도윤은 테이블 위에 증거 자료들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오해예요. 오해라고요? 이 모든 증거가... 도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도윤 씨,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건 다... 지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은 필요 없어요. 돈과 명품이 내 전부인 거 이제 알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정말로 도윤 씨를 사랑해요. 지수가 울음을 터뜨리며 도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도윤은 손을 뺐습니다. 사랑이라고요? 제 지갑을 사랑한 거겠죠. 도윤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입니다. 도윤은 일어서서 카페를 나갔고 지수는 뒤쫓아 나가며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은 지수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강만호는 창가에 서서 정원의 단풍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오늘은 아들이 새로운 여자친구를 소개하는 날이었습니다. 회장님, 도윤 도련님이 도착하셨습니다. 가정부가 조심스레 알렸습니다. 고맙네, 들어오시라고 해. 강만호가 답했어요. 도윤이 활짝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그의 옆에는 소박하지만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서 있었죠. 아버지, 이쪽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서연이에요. 도윤이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서연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강만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서 와요. 도윤이가 많이 얘기했네. 저녁 식사 동안 강만호는 서연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지수와는 달리 음식을 골고루 먹었고 수저 사용도 자연스러웠어요. 또한 대화할 때 명품이나 돈 이야기보다는 자신의 일과 가치관에 대해 진솔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있어요. 아이들이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는 게 제 삶의 보람이죠. 식사가 끝난 후 서연은 가정부에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이 모습을 본 강만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서연은 좋은 사람 같았지만
과연 진짜 그럴까요? 지난번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강만호는 또 한 번 시험을 계획했어요. 다음 날 아침 강만호는 다시 노숙자로 변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연이 일하는 초등학교 근처 버스 정류장에 자리를 잡았어요. 추운 겨울 아침 그는 낡은 담요를 두르고 떨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버스에서 내려 학교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강만호는 심호흡을 하고 그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죄송한데 밥 좀 사 먹을 수 있게 10,000원만 주실 수 있을까요? 강만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강만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혐오가 아닌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물론이죠. 서연은 망설임 없이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 건넸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따뜻한 곳에서 식사하세요. 강만호는 그녀의 반응에 약간 놀랐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친절함이었거든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가씨.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 말씀을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학교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강만호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었죠. 그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장소에서 서연을 기다렸습니다. 셋째 날 아침 서연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강만호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도 여기 계셨죠? 날씨가 너무 추워서 감기약과 핫팩을 가져왔어요. 서연이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드셨을 텐데 이거 드시고 따뜻하게 지내세요. 봉투 안에는 감기약과 핫팩뿐만 아니라 따뜻한 도시락까지 들어 있었어요. 강만호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정한 인간적 온기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친절을. 강만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모두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제가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녀는 시계를 확인하고 말했어요. 수업 시간이 다 되어서 가봐야 해요. 내일 또 뵐게요. 그날 저녁 강만호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연의 행동은 꾸며낸 것 같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고 진심 어린 친절함이었습니다. 장비서, 이서연에 대해 조사해보게. 강만호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의심보다는 확인의 의미가 컸어요. 일주일 후 비서는 서연에 대한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이서연 씨는 매우 평범한 가정 출신입니다.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고 본인은 대학에서 미술교육을 전공했어요. 빚은 없고 직장에서의 평판도 매우 좋습니다. 강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학생들과 학부모들 모두 그녀를 매우 좋아한다고 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무료로 미술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는군요. 강만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고맙네. 이번 주말에 저녁 식사에 우리 집으로 초대하고 싶네. 주말 저녁 강만호의 저택에서 특별한 만찬이 준비되었습니다. 도윤과 서연이 도착했을 때 서연은 가정부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준비해 주신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요. 오늘도 기대됩니다. 식사 중에 강만호는 서연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연 씨는 앞으로의 꿈이 무엇인가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진솔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언젠가 작은 미술 학원을 열고 싶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무료로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해요. 강만호는 서연의 대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진정한 열정이 느껴졌어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니 아름답군요. 우리 재단에서 그런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서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그건 너무 과분한 제안이에요. 하지만 제 능력으로 차근차근 이루고 싶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강만호는 서연에게 정원을 보여주겠다며 함께 걸었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정원에서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서연 씨, 우리 도윤이와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요? 강만호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학교 근처 작은 전시회에서 만났어요. 도윤 씨가 그림을 보고 있었는데 제가 우연히 그 그림의 의미를 설명해 드렸죠.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연 씨, 솔직히 말해 볼까요? 우리 가문의 재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강만호의 질문은 직설적이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진솔하게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도윤 씨가 단순히 부자 집 아들이 아니라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기 전까지는요. 지금은 그의 가정 배경보다 그 자체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강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 의심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도윤이가 행복해 보이네요. 서연 씨 덕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날 강만호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장비서, 도윤이와 서연이가 결혼을 결정한다면 내 축복을 줄 생각이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해 주게.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엇을 확인해 드릴까요, 회장님? 서연이의 일상을 조금 더 면밀히 관찰해 보게. 혹시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는지.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서연 씨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강만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의심이라기보다는 확신을 얻고 싶은 거지. 내 아들의 행복이 걸린 문제니까. 이틀 후 도윤은 강만호의 집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만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결정인지 들어볼까? 서연이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프로포즈를 했고 서연이도 동의했어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강만호는 일어나 아들을 껴안았어요. 축하한다, 아들. 서연이는 좋은 사람 같구나. 정말 그렇습니다, 아버지. 서연이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이에요. 강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내가 도와주마.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하도록 해. 그러나 그날 저녁 비서가 급하게 강만호의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강만호가 급히 물었습니다. 비서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죠. 비서는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서연 씨가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둘이서 카페에서 차를 마신 후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강만호는 태블릿에 띄워진 사진을 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분명 서연이었습니다. 낯선 남자와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 그리고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시간순으로 찍혀 있었어요. 언제 찍은 사진인가? 강만호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오늘 오후입니다. 학교 수업이 끝난 직후예요. 강만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실망과 분노가 교차했지만 그는 감정을 억누르고 냉정하게 생각하려 했어요. 서연을 지금 당장 불러. 1시간 후 서연은 강만호의 집무실 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강만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긴장한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부르셨다고 해서 왔습니다. 회장님.
강만호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는 특별한 죄책감이 보이지 않았어요. 앉게, 서연 씨. 서연이 자리에 앉자 강만호는 태블릿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겠나? 서연은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이건 어떻게?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군. 이 남자는 누구지? 강만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장님, 이건 오해예요. 이 사람은 또 오해라고? 내 아들을 속이고 나를 속이고. 강만호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서연은 울음을 참으며 말했어요.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이 사람은 제 이복 오빠예요. 강만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복 오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네. 어머니의 재혼전 아들이에요. 미국에서 살다가 얼마 전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렇다면 왜 호텔에 들어간 거지? 강만호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의 울음이 더 커졌어요. 오빠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불치병으로 앞으로 3달밖에 시간이 없대요. 한국에 와서 저를 만나고 싶다고. 시한부라고? 강만호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네. 오빠는 병 때문에 외모가 많이 변해서 사람들이 불편해할까봐 호텔에서 지내고 있어요. 저도 가족들에게조차 말하지 못했습니다. 도윤 씨에게도요. 강만호는 서연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증거가 있나?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빠의 의료 기록이에요.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도 있습니다. 강만호는 서연이 건넨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의료 기록에는 말기 암 진단과 시한부 선고가 적혀 있었고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분명 서연과 그 남자가 이복 형제임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왜 도윤이에게 말하지 않았나? 강만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도윤 씨와의 관계가 이제 막 진지해졌는데 이런 슬픈 이야기로 우리 사이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싶지 않았죠.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 중에 제가 유일하게 오빠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어머니는 재혼 후 오빠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금기시했거든요. 강만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서연의 이야기가 진실인지 아닌지 판단하려 했어요. 그 호텔로 지금 가보자. 서연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요? 그래, 내 오빠를 직접 만나보고 싶네. 강만호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있었어요. 30분 후 강만호와 서연은 호텔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오빠 나야. 문 좀 열어줄래? 문이 열리고 창백한 얼굴의 마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서연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지만 강만호를 보자 놀란 표정이 됐어요. 서연아, 이분은 내 미래 시아버지셔. 강만호 회장님이야.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는 당황한 듯 했지만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제 이름은 김태우입니다. 서연이 이복 오빠고요. 강만호는 방 안으로 들어가며 태우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약병들이 널려 있었고 침대 옆에는 의료 장비가 놓여 있었어요. 분명 환자의 방이었습니다. 태우 씨, 솔직히 말해보게. 서연이와 어떤 관계인가? 강만호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태우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서연이는 제 소중한 동생입니다.
어머니가 재혼하시고 나서 우리는 서로 연락할 수 없었죠. 제가 미국으로 떠난 후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한국에 왔나? 강만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태우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어요. 제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거든요. 몇 달 남지 않았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서연이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강만호는 말없이 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말과 눈빛에서 거짓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깊은 슬픔과 체념이 보였죠. 도윤이는 알고 있나? 강만호가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도윤 씨가 저를 불쌍하게 여길까봐. 강만호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어린 시절의 서연과 태우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제야 알겠군.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강만호가 말했습니다. 장비서, 내 인맥을 총동원해서 김태우 씨를 위한 최고의 의료진을 구성하게. 강만호는 집무실로 돌아오자마자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국내든 해외든 가리지 말고 최고의 전문의들을 모아. 비서는 놀란 표정이었으나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강만호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그가 본 것은 자신이 평생 추구해온 가치였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진정한 사랑. 서연은 자신의 행복보다 오빠를 먼저 생각했고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된 마음으로 행동했습니다. 다음 날 강만호는 도윤을 불러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도윤아, 서연이에 대해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도윤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곧 서연에게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고 도윤은 서연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요. 당신과의 관계가 흔들릴까봐 두려웠어요. 도윤은 서연을 꼭 안아주었어요. 앞으로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자. 기쁨도 슬픔도. 그게 진짜 가족이야. 태우의 치료는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강만호가 초청한 세계적인 의료진들이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했고 기적처럼 태우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완전한 완치는 아니었지만 의사들은 예상보다 훨씬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태우는 강만호를 만난 자리에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강만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할 것 없네.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니까. 6달 후 도윤과 서연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태우는 예상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휠체어를 타고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그는 여동생의 손을 잡고 제단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강만호는 첫 번째 줄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어요. 아들이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그의 가족이 한 명 더 늘어났으니까요. 결혼식이 끝난 후 강만호는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서연아. 강만호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려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회장님,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르렴. 강만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넌 이제 우리 가족이다. 너희 오빠도 우리 가족이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강만호는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가 가르쳐 주었구나. 그들의 행동이 곧 그들의 본질이니까.
태우는 이후 1년 동안 더 살았습니다. 그는 강만호의 도움으로 남은 시간 동안 서연과 많은 추억을 만들었고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 날 강만호는 마치 자신의 아들을 떠나보내는 것처럼 슬퍼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도윤과 서연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태강이라고 지었습니다. 태우와 강만호의 이름을 따서요. 강만호는 손자를 품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란다. 그걸 내 엄마가 가르쳐 주었지. 어느 겨울날 강만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의심했던 서연이 이제는 가장 소중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인생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삶의 아름다움입니다.